나는 평범한 서울의 IT 개발자였다. 남편과는 대학 때부터 사귀어 5년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. 그의 이름은 민준.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그는 항상 바쁘다고 했다. 여보, 회사 일이 너무 많아. 이해해줘. 그의 그 말이 익숙해질 무렵 나는 점점 지쳐갔다. 집안일은 내 목, 시어머니 병간호도 내 목, 너가 여자니까 집에서 더 신경 쓰는 게 당연하지. 그의 친구들이 웃으며 하는 말에 그는 동조했다.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상처가 쌓였다. 나도 일하는데 왜 나만 희생해? 그 생각이 들었다. 어느 날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지만 남자 동료에게 넘어갔다. 집에 와서 털어놓으니 민주는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왜? 라고 했다. 그 말에 화가 치밀었다. 내가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테스트해보자. 그래서 계획을 세웠다. 해고당한 척 연기하기. 그날 저녁 나는 울면서 말했다. 여보, 나 오늘 회사에서 잘렸어. 구조조정이라는데 그는 TV를 보던 중에 리모컨을 내려놓았다. 뭐? 왜? 내가 실수한 거 아냐? 그의 첫 반응이 비난이었다. 동정 대신 의심.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. 이게 내 진심인가? 하지만 나는 연기를 계속했다. 모르겠어. 갑자기 불러서 그는 한숨을 쉬며 빨리 새 일자리 알아봐. 나 혼자 벌어서 어떻게 살아? 라고 중얼거렸다. 그 말에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. 그날 밤 그는 나를 안아주지 않았다. 대신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. 나는 몰래 그의 핸드폰을 봤다. 메시지 앱에 지은이라는 이름. 오늘 재밌었어. 다음에 또 내 손이 떨렸다. 누구야? 이 여자. 하지만 아직 확인이 필요했다. 다음 날 나는 일부러 늦잠을 잤다. 그는 출근하며 정신 차려. 지금 상황이 어떤데? 라고 투덜거렸다.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. 나는 구직 사이트를 열고 앉아 시간을 보냈다. 점심때 그는 메시지를 보냈다. 오늘 늦을 것 같아. 야근, 하지만 나는 의심스러웠다. 오후에 외출하는 척 나가서 그의 회사 근처를 맴돌았다. 퇴근 시간에 그는 나왔다.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. 여자 한 명과 함께. 그들은 웃으며 카페로 들어갔다.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. 배신작 하지만 나는 참고 집으로 돌아왔다. 저녁에 그가 들어오자 평소처럼 웃었다. 피곤해 보이네. 밥 먹어.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사 일이 많아 라고 했다. 그의 눈빛이 피곤함 뒤에 숨긴 죄책감 같았다.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. 왜 나한테 이런 짓을?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. 다음 며칠 동안 연기는 계속됐다. 나는 실업자로 사는 척하며 집에 머물렀다. 민주는 점점 더 늦게 들어왔다. 프로젝트 때문에 그의 변명이 반복됐다. 어느 날 그의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났다. 이게 뭐야? 물으니 회사 여직원이 뿌린 거 묻었어. 거짓말. 나는 알았다. 하지만 기다렸다. 더 큰 증거를. 시간이 흘러 내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. 해고 연기한 지 일주일째. 나는 일부러 구직 면접 봤어. 떨어졌어. 라고 울면서 말했다. 그는 그러니까 내가 더 준비하지 라고 대꾸했다. 위로 대신 비판.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차가워? 속으로 소리쳤다. 그날 오후 나는 그의 핸드폰을 다시 봤다. 지은과의 메시지. 그녀가 집에 있으니 조심해.
오늘 밤 호텔로 내 눈앞이 캄캄해졌다. 호텔.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캡처했다. 증거를 모았다. 저녁에 그는 작은 길하고 나갔다. 나는 택시를 타고 뒤쫓았다. 도착한 곳은 강남의 호텔. 그는 지은과 팔짱을 끼고 들어갔다.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. 5년의 결혼이 이게 다야. 나는 호텔 로비에서 기다렸다. 2시간 후, 그들은 나왔다. 웃으며. 나는 사진을 찍었다. 집으로 돌아와 홀로 앉아 울었다. 왜? 내가 뭐 잘못했어? 다음 날 아침,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했다. 나는 참을 수 없었다. 어제 어디 있었어? 물었다. 그는 회사들하고 짧게 대답했다. 거짓말. 호텔 갔잖아.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. 무슨 소리야? 착각이야. 나는 사진을 보여줬다. 이게 착각이야. 그는 주저앉았다. 미안해. 단 한 번뿐이야. 하지만 메시지 로그를 보니 3개월째였다. 왜? 내가 해고당한 척한 게 핑계야. 나는 소리쳤다. 그는 고개를 숙였다. 요즘 스트레스 받았어. 너 때문에. 나 때문에. 그 말에 분노가 폭발했다.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? 시어머니 간호, 집안일, 내 친구들 치닥거리까지 그는 빌었다. 제발 용서해. 실수야.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깨졌다. 용서. 불가능해. 나는 이혼을 선언했다. 나가. 당장. 그는 울면서 생각해봐. 우리 가족인데 라고 했다. 가족. 내가 파괴한 거잖아. 그날 밤 그는 짐을 챙겨 나갔다. 나는 홀로 남아 눈물을 흘렸다.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. 오히려 해방감이 들었다.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. 아들 왜 쫓아냈어? 내가 잘못한 거지. 나는 차분히 말했다. 어머니, 민준이가 한 짓 아세요. 그리고 증거를 보냈다. 어머니는 충격받아 울었다. 어떻게 결국 어머니는 민준을 나무랐다. 그는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켰고 지은과의 스캔들로 해고됐다. 나는 새 직장을 구했다. 더 좋은 조건으로. 이제 나는 혼자지만 강해졌다. 그런 남자랑 왜 살았을까? 그 질문이 아직도 나를 괴롭힌다. 하지만 답은 안다. 사랑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할 때다. 연기가 시작된 지 10일째. 내 마음은 이미 찢어졌다. 하지만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. 민준의 배신이 단순한 외도인지 확인하고 싶었다. 그는 집을 나간 후 호텔에 머물렀다. 생각할 시간 줘. 그의 메시지. 하지만 나는 추적 앱으로 그의 위치를 알았다. 지은의 집 근처. 아직도 나는 그곳으로 갔다. 창밖에서 그들을 봤다. 포옹하는 모습. 내 눈물이 흘렀다. 이게 사랑이었어. 집으로 돌아와.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. 이혼 준비해주세요.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해요. 재산 분할도 유리할 거예요. 라고 했다. 민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. 놀라게 하고 싶었다. 다음 날 그는 연락했다. 집에 가도 돼? 안 돼. 끝났어. 그는 화를 냈다. 내가 해고당한 척한 게 문제야? 내가 날 속였잖아. 내가 속여. 웃음이 나왔다. 너의 배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. 그는 침묵했다. 시어머니가 중재하려 했다. 자식아, 용서해라. 남자들 실수할 수 있어.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.
어머니, 그 실수가 제 인생을 망쳤어요. 어머니는 결국 포기했다. 민주는 지은과 헤어지지 않았다. 오히려 동거를 시작했다. 소문이 회사에 퍼졌고 그는 해고됐다. 내 탓이야. 그의 마지막 메시지. 내 탓. 내가 자초한 거지.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. 친구들과 여행, 취미 생활. 하지만 밤마다 그 배신이 떠올랐다. 왜 나였을까? 그 아픔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.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우선한다. 사랑은 더 이상 맹목적이지 않다. 이혼 서류가 도착했다. 민주는 서명하기를 거부했다. 재판 가자 그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다. 아직도 내 잘못을 인정 안 해.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했다. 메시지, 사진, 위치 로그. 판사는 명백한 불륜입니다. 라고 판결했다. 재산 분할에서 나는 유리했다. 민주는 패배했다. 미안해. 법정 밖에서 그는 울었다.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. 늦었어. 시어머니는 건강이 악화됐다. 아들 때문에 어머니의 말 하지만 나는 방문하지 않았다. 그 가족과 엮이지 않을래. 새 직장에서 나는 승진했다. 잘했어요. 상사의 칭찬. 집에서 혼자 사는 삶이 익숙해졌다. 가끔 민준의 소식을 들었다. 지은과 헤어지고 실업자로 지낸다고. 자업자득. 하지만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. 내 상처가 너무 컸다. 배신의 대가는 크다. 그 교훈을 배웠다. 이제 나는 새로운 만남을 시작했다. 조심스럽게. 다시 믿을 수 있을까? 그 질문이 남아있지만 나는 앞으로 나아간다. 시간이 흘러 6개월. 나는 완전히 변했다. 체육관에 다니고 책을 읽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다. 민주는 가끔 연락했다. 잘 지내? 무시했다. 그의 삶은 무너졌다.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빚이 쌓였다.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. 도와줘. 그의 부탁. 왜 내가 거부했다. 내가 파괴한 거야. 이지은은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. 민주는 혼자였다. 고통받아라의 내 마음속 복수심. 하지만 그것이 나를 괴롭혔다. 나도 악인이 된 건가? 밤마다 자문했다. 새 연인과 데이트했다. 그는 나를 존중했다. 내가 소중해. 그의 말에 눈물이 났다. 이게 진짜 사랑인가?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다. 하지만 완전하지 않았다. 배신은 영원히 남아 그 사실을 인정했다. 1년 후 나는 승진해 팀장이 됐다. 민주는 작은 회사에서 일했다. 우연히 만났다. 커피숍에서. 오랜만 그의 인사. 응, 예 짧게 대답했다. 그는 초췌했다. 후회해. 용서해줄래? 아니, 나는 단호했다. 내 고통이 내 복수야. 집으로 돌아와. 나는 웃었다. 드디어 자유야.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다.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감정이 복잡했다. 새 삶에서 나는 행복을 찾았다. 여행, 취미, 사랑. 과거는 과거.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다. 민준의 소식이 들렸다.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. 장례식에 갔다. 고마워. 그의 말, 어머니 때문이야. 나는 말했다. 그는 울었다. 내 잘못이야. 인정했다. 하지만 늦었다. 내가 잃은 게 많아. 내 생각. 장례 후 그는 사라졌다. 소문에 따르면 다른 도시로 갔다. 나는 평온했다.
끝났어. 새 연인과 결혼을 생각했다. 이번엔 다를 거야. 희망이 생겼다. 결혼 2년 차, 아니, 새 결혼. 행복했다. 하지만 가끔 꿈에서 민준이 나타났다. 배신 그 단어가 나를 깨웠다. 잊지 마, 내 내면의 목소리. 나는 강해졌다. 직장에서 성공, 가정에서 안정. 과거 덕분이야. 아이러니하게. 민준을 다시 봤다. 길거리에서. 거지처럼. 도와줘. 그의 부탁. 왜? 내가 잘못했어. 알아. 은하는 돈을 주지 않았다. 내 선택의 결과야. 이 집으로 돌아와. 나는 생각했다. 복수는 이렇게 끝나오. 하지만 내 마음은 평화로웠다. 이제 나는 새 삶을 산다. 행복하지만 상처는 남아. 배신당한 자는 영원히 변해. 그게 진실이다. 당신은 어떠세요? 사랑을 믿으시나요? 아니면 시험해보세요. 하지만 조심하세요. 진실은 때론 너무 아프니까.